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저는 말을 잘해서 여기 쓴 것도 아니고 강연을 할 줄 알아서 쓴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저희 여사님들하고 여사님 하다 보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도 전부 여사님들도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1979년이니까요. 35년이네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그리 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 흔해서 텔레비전이 없는 가족이 없지만 그때는 저희가 살 때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었거든요. 옆집에 가게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어갖고 저희 애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갔어요. 그 집을 자주 들렸는데 그 집 또래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희 아이들은 그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되돌아와야 되겠죠. 울며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인 제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많이 아팠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따리 싸갖고 이 집 저 집 이사도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산 시절이었죠. 그러는데 그 무렵에 저희 남편은 무엇을 했냐면 영업용 택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은 크게 걱정 안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일단 사고가 나면은 파출소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손에 들고 옷가지를 챙겨갖고 가야 됐습니다. 경찰서를. 거기다가 남편은 잦은 사고로 집행유예 아니면 형을 살았습니다. 그러자니 생활은 어려웠고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찾은 곳이 어디 보험회사였었어요. 근데 그 직업은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성적인 데다 낯가림을 심하게 했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여기 서니까 엄청 떨려요. 그러던 중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일을 찾던 중 고모집인 친척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야구르트 아줌마가 오시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살림만 하고 있던 주부로서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망설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첫 면담하던 그때 일이 기억나네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머니는 한 달 월급이 얼마면 일하겠어요? 하셨어요.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 5만 원이면 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공무원 월급이 4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5만 원이라는 거를 무슨 생각에서, 지금 생각해봐도요, 무슨 용기로 무슨 생각에서 5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 아직도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었거든요.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한 달 일이 아니고 보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보름 정도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이 29,000원이었어요. 그럼 충분히 5만 원이 넘는 한 달 월급이었죠. 29,000원 월급을 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아이 4,650원 교육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000원 선에서 주택부금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야구르트를 해서 우리 아이들 행복한 삶을 살아줘야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집이 우선이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 수입으로는 집장만 일하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할 그런 처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부금을 들은 거죠. 근데 아이들을 두고 일을 한다는 엄마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엄마들이 그리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비 오는 날이면 다른 엄마들은 우산을 들고 아이들을 맞으러 가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당연히 못 올 거라 생각하고 그 비를 맞고 집에 오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혼자 많이 울었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요. 이렇게 그런 대로 아이들 크는 희망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저희 큰아들이 커서 20살이 되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팔을 다쳐갖고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던 중 뼈가 많이 약해졌으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못 챙겨줘서 이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수술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해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검사 받은 날도 저는 병원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고객이 식당을 하고 있는 고객님이 계신데 허둥지둥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병원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니야 이건 잘못 전달이 될 거야. 믿기지 않는 마음에 아니기를 바라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사실을 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에 실신을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가는 길도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그 혼자 가는 마지막 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저는 하늘이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큰아들은 보냈지만 우리 둘째 아들 하나만이라도 내가 잘 길러야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이런데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일을 안 했더라면 정말 그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지는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흐름이면 이겨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느 고객님은 저에게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먹고 기운 내라고 사주셨고요. 어느 고객님은 점심시간 맞춰 점심 준비를 해놓으시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고객님들을 보면서 조금씩 힘을 얻었죠. 단지 야구르트 하나 드시는 것뿐인데 저를 가족처럼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저도 무언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운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작은 아들 크는 걸 보면서 열심히 살고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 잃었던 웃음도 조금씩 찾았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길을 잃은 듯한 강아지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밖에 다니면서 오랜 동안 비비고 다녔는지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먹을 거를 줬더니 이 강아지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강아지 눈초리를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큰아들 영혼을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그 강아지가 그냥 돌아다니는 강아지로 느껴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 아들로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 강아지를 정말 자식처럼 거뒀습니다. 먹을 거 챙겨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줬습니다. 내 아들을 본 것처럼, 내 자식의 영혼을 갖고 온 것처럼 그 강아지가 그렇게 측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강아지한테 이름도 지어줬어요. 제가 야구르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왔다 해서 야돌이라고 지어줬죠. 그러기를 9년, 강아지와 동행을 하면서 그러고 다니기를 9년, 주변 사람들의 제보로 방송국에 출연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작은 아들이 커갖고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제가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기가 돼갖고 저한테 큰 돈을 찾게 됐죠. 자그만치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먹에 쥐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에 잡아본 돈이거든요. 얼마나 그 돈이 고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는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질러보고 싶었고 어떻게 이 벅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작은 아들한테 썼지만요. 근데 지금은 우리 손자가 우리 손자를 봤습니다. 어느덧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4살과 2살 된 손자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하는 우리 손자를 보면서 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너무 예쁘게 살고 있어요. 그 예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는 듯 정말 제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받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금 길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 야구르트 하나라도 따드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이것이 사람 사는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 근속으로 오래오래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네요. 쉽게 저로서는 갈 수 없는 해외여행도 회사에서 보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요. 국내 여행은 모두 다녔고요. 동남아,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다녀왔고요. 저 출세했죠. 제가 성격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내성적이고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내성적인 그 성격도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어갖고 정말 요즘은 밝고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저 많이 변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도전해 보세요. 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당하게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